안녕하세요. 김한재입니다. 만화 애니, 스토리 작법 실무. 이야기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 스토리텔링에 관련하여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순서는요, 이야기의 시작, 그리고 스토리의 4가지 핵심 요소에 관련하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야기의 시작. 작가가 되고 싶다고요? 작가가 되고 싶어 이 자리에 있는 것 맞잖아요. 그럼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라는 것이 많이는 들어봤겠지만 완전한 창작이라는 게 없어요. 경험을 했거나 혹은 간접 경험으로 알게 되었거나 그 둘 중 하나의 이야기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판타지요? 그건 역시 이미 전래동화, 구전동화 또는 과학자들의 추론 혹은 꿈에서 들어본 듯한 이야기들에서부터 왔어요. 이렇게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야기들을 재구성해서 나의 작품으로 만들게 되는 것이랍니다. 여기 이미지에 있는 호라는 작품 보셨나요? 말투가 어때요? 그저 귀여운 짧은 효소리가 아님을 작품을 읽으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 주인공 캐릭터는 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으면 자신의 목소리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발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요. 입모양과 성대의 떨림을 관찰하고 연습하고 반복해야 비로소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자신의 입을 통해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작가님은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작품을 그리기 위해 농아센터에 찾아가 자문을 구하고 직접 만나보기도 하면서 작품 내의 캐릭터를 내면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잘 모르는 세계를 작품으로 만들 때는 더 많은 연구와 관찰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소한 것도 모두 메모를 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나중에 적어야지 하고 놓치는 대박 아이디어들이 100개씩은 있지 않나요? 아, 그리고 주인공은 늘 답답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공포 영화에서는 꼭 열지 말라는 문을 열어요. 그리고 왜 굳이 깜깜한 밤에 움직이는지 모르겠어요. 야영 가서 파티를 하는 날이면 꼭 연애하는 둘이서 어디 구석에 갔다가 제일 먼저 사망하고요. 그런데 말이죠. 그래야 작품이 성공하더라고요. 이상하죠? 독자들은 기대 심리라는 걸 가지고 작품을 보는데 위기가 없고 평화롭고 모두가 똑똑한 그런 작품은 원하지 않아요. 이미지를 보면 인어공주와 신데렐라가 있네요. 인어공주는 목소리를 잃어버려 그 산전수전을 다 겪었는데, 아, 글을 쓸 수 있는 똑똑한 공주였다면 이야기는 바로 끝이 나 버렸겠네요. 신데렐라도 괜히 통금 때문에 그 고생하지 않고 왕자에게 똑똑히 전해주고 간다면 계모와 언니들이 그렇게 나쁜 짓을 하지도 않았을 텐데 말이에요. 하지만 독자는 그렇게 똑똑한 주인공, 잘난 주인공을 원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모든 작품의 주인공들은 결점을 하나씩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독자들은 주인공이 그것들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갈 때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주인공에게 감정이입을 하고 이야기에 같이 이끌려 가게 됩니다.
그래서 뻔한 아침 드라마, 막장 드라마가 망하지 않고 꾸준하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걸 기본으로 알고 이야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스토리의 네 가지 핵심 요소에 관해 알아보겠는데요.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 즉,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갈등, 주인공의 결점으로 인한 갈등이 분명히 존재해야 하고요. 이를 극복해 나가는 것이 이 이야기의 큰 흐름이 됩니다. 등장인물 구도도 물론 중요하고요. 이를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이야기의 구조, 즉, 플롯이 잘 구성되어야 합니다. 다음 장에서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분명하게 정의된 메시지를 만드세요. 특별한 목적이 없는 스토리는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의 스토리에는 하나의 메시지만 담아야지 됩니다. 만약 더 많은 메시지를 담으려면 메시지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스토리는 불분명해지고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갈등입니다. 갈등은 좋은 스토리를 이끌어내는 동력입니다. 갈등이 없다면 스토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조화와 균형을 추구하는데요. 갈등을 마주하면 본능적으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합니다. 갈등이 행동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좋은 스토리에는 항상 조화로움을 획득하거나 또는 지키거나 회복하려는 투쟁이 있습니다. 스토리의 생명은 예측 불가능한 혼돈과 예측 가능한 조화로움이라는 두 극점 간의 긴장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세요. 스토리텔러는 갈등과 해소라는 과정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고요. 스토리텔링에서 갈등은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갈등이 커질수록 스토리의 드라마틱한 면은 커집니다. 하지만 갈등이 한계를 넘어서 혼란스러움이 되면 관객을 사로잡기가 힘들게 됩니다. 갈등의 단계에 관해 잘 모르겠다 하면 갈등 측정계로 테스트를 해봅시다. 이것이 정말 갈등인가? 애매한 갈등은 보는 사람도 애매하게 만듭니다. 갈등은 명확하게 만들어야지 됩니다. 갈등은 어떻게 해소되는가? 즉각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나 도전을 통해서 해소되는 갈등이어야지 됩니다. 중심 갈등 이외에 여러 부수적인 갈등들이 존재하는가? 너무 많으면 스토리가 불분명해집니다. 무엇이 문제점인지 보면서 파악하는 것도 점점 멀어집니다. 총체적 난관에 부딪히는 주인공을 보면 독자도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에 관해 혼란스럽게 됩니다. 이야기의 욕심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복합적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분명히 주의해야지 됩니다. 스토리에서 주인공과 적대 세력을 파악할 수 있는가? 또한 힘의 균형이 맞는가도 한번 보셔야지 되고요. 갈등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는가? 파악하기 어렵다면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지 됩니다. 자, 갈등 측정계로 5단계의 정도를 측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1단계 모든 것이 계획대로 움직인다. 새들은 노래하고 있고 주인공은 꾸벅거리며 낮잠을 잡니다. 세상은 평화롭고 오늘도 아무 일 없이 잘 지나갔습니다. 오늘의 일기 한 줄 적을 수 있는 날일까요?
이마저도 매일이 이렇다면 적을 내용도 없겠네요. 2단계. 조그마한 도전이 기다리고 있지만 자력으로 쉽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조그마한 도전을 자력으로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것.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의 과제, 엄마가 내준 심부름, 동생과의 다툼, 이런 것은 마음먹기에 따라 극복할 수 있는 일들이 되겠습니다. 3단계. 주인공이 뚜렷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딜레마에 직면한다.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딜레마. 대부분의 스토리는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외국으로 이민을 가야 하는 연인, 따라갈 수 없는 현실, 그런 상황들이 이야기에 많이 등장하게 되죠. 4단계. 주인공에게 닥친 산더미 같은 도전, 충분한 시간도 없습니다. 안 그래도 힘든데 덮치는 어려운 상황들이 자꾸 생깁니다. 실직을 해서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 화재가 난다거나 믿었던 동료가 사실은 범인이었다던가. 5번째, 세상의 종말. 좀비물이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 상태의 세상이겠죠. 사실은 그것보다 아예 손을 쓸 방법이 없는 극한의 상황보다는 나을 거예요. 지구에 행성이 부딪혀서 사라져 버린다라는. 이렇게 사건의 갈등이 어느 정도의 레벨인지 체크를 하면 내 이야기가 얼마나 독자들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등장인물을 살펴보겠습니다. 동화의 고전적인 구조는 오래된 민담에서부터 할리우드의 블록버스터에 이르기까지 스토리텔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인공은 백마탄 왕자겠고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주를 얻거나 왕국을 가지거나. 혼자는 할 수 없죠. 옆에 조력자가 함께 있습니다. 이 조력자는 주인공보다는 능력이 약하지만 주인공에게는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정상 주인공과 비슷하게 만든다면 라이벌이 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주인공 주변에는 늘 적대 세력이 있고요. 주인공과 비슷하거나 주인공보다 좀 더 우월합니다. 목표가 또한 비슷하거나 주인공에게 억하심정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찾는 공주 혹은 목적 뒤에는 든든한 후원자가 있습니다. 때문에 왕자가 섣불리 다가가기 힘든 것이겠죠. 공주 혹은 목적물에 의해서 수혜를 받는 주변인도 있습니다. 대부분 이러한 인물 구도 관계가 있어야 스토리를 이끌어가는 데 무리가 없습니다. 2016년에 방영했던 드라마 도깨비의 인물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씨는 도깨비이고 신부를 찾습니다. 지은탁은 도깨비의 목표입니다. 키다리 아가씨는 지은탁이 위기 때마다 도와주는 조력자입니다. 저승사자는 도깨비 김신의 적대 세력입니다. 유덕화는 충직한 종으로 옆에서 도와줍니다. 써니는 수혜자가 되겠네요. 진짜 이름은 김씨. 야, 사실 내가 빠른 년생이라 원래 1살 적어. 심장이 하늘에서 땅까지 아찔한 진자 운동을 계속하였다. 첫사랑이었다.
같이 가자. 나 너무 외롭고 쓸쓸해서 그래. 어? 야, 너 왜 자꾸 나 안 보이는 척해? 명부에 내 이름도 없잖아요. 기타 노락자에는 올라가 있어. 나한테 통장 없다니까요. 도대체 몇 번을 얘기해야... 시집 갈게요, 아저씨한테. 사랑해요. 무려 그걸 300년 동안 모았어. 그러니 내가 이 집이 포기가 되겠어? 안 되겠어? 전생에 살인자였을지도 모르는 저승사자. 질식사. 본인 맞으시죠? 우빈 씨는 뭐 좋아하세요? 써니씨요. 말고요. 뭐 취미 뭐 그런 거요. 써니씨요. 드라마만큼 맹목적으로 끌립니다. 허나 단 한 걸음이라도 더 다가온다면 이놈의 걸음 하나 시선 한 번에 모두를 죽여 이놈 발치에 깔아줄 것이다. 명모다. 저 집안에 그 누구의 손도 붙여두지 말라. 원명이다. 써니예요. 내 진짜 이름은 외자예요. 김선. 왜 전화 안 했어요? 기다렸는데. 한다면서요. 저는 얼굴이 명함이에요. 얼굴에 딱 써있죠? 예쁜 사람. 비친다. 덕화입니다. 직업은 재벌 3세입니다. 그래서 말인데 카드 다시 돌려줄래? 삼촌, 이왕 나선 길 흐연하게 쭉 가, 삼촌. 나 잘 나왔길래. 나는 그대의 삼촌이었다가 형제였다가 아들이었다가 손자가 될 사람이다. 잘 부탁한다. 고려에서 태어나 이국 땅에 잠든 이가 있었다. 그대의 먼 조상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플롯입니다. 이는 다양한 작법서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결국 큰 줄기는 같습니다. 이를 어떻게 분석하고 도출해내느냐에 따라 방법의 차이일 뿐 대부분의 이야기는 같은 플롯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크게 시작, 중간, 끝 세 부분으로 나눠줍니다. 스토리는 한 번에 하나의 이야기밖에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 안에 일련의 사건들에 의해 존재합니다. 따라서 사건의 배열은 신중하게 고려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전에 세이브 더 캣이라는 작법서를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작법서는 여러 방법으로 다양하게 있으니 많은 작법들을 찾아보고 이야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합시다. 그래서 결론은요. 그래프로 보여드리겠는데요. X축은 시간의 흐름, Y축은 갈등의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설정을 깔아주는 발단에서 시작을 하고요. 설정에 의한 갈등이 시작됩니다. 풀어지다가 오해를 통한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빠지게 되고요. 점점 갈등이 고조되다가 절정에 이르게 되죠. 여기에서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이야기는 해피엔딩이 되거나 새드 엔딩이 되거나 그렇게 끝맺음을 맺게 됩니다. 여기에서 갈등의 정도에 따라 이 이야기의 진지함이나 심각성이 정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스토리 작법에 들어가기 전 간략한 스토리 구성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